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라는 생각. 근데 저는 제가 처해진 상황이 있고, 제가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일하느라고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시간에 대해서 핑계대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면 저는 20대 때 너무 많이 놀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후!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낭만 매일 달리기 10주차 금요일 녹음하러 이 주로에 나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10주차 금요일에 어떤 상황들이 좀 생겼냐면, 매일 달리기 부작용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 부작용이 어떤 거냐면, 매일 이렇게 주로에서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보다 내 몸이 받는 운동량이 꽤 많은가 봐요. 살도 요즘에 너무 많이 빠지고, 이게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이겠죠. 살이 많이 빠짐. 그리고 지금 계속 배고파. 거의 뭐 히딩크 감독의 어떤 명언, 나는 항상 배고프다, 이 어떤 명언과 비스무리하게 계속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최근에 조금 제 기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많이 먹어도 소화가 막 금방 되고, 또 먹고 금방 되고, 또 먹고 금방 되고, 계속 이 소화력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결국 일이 터지고 사단이 나고 만 게, 아침에 와 복통으로 오늘 원래 나오려고 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오게 됐고, 화장실만 벌써 4번을 갔다 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 4번 화장실을 갔다 왔지만 아직도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다가 갑자기 말하다가 화장실로 갈 수 있다라는 점, 요것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달리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온도는 정말 산뜻합니다. 영하 뭐 1, 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와서 달렸을 때의 감성은 또 기분 좋은 영상의 날씨와 맞먹는 감성으로 지금 체감 온도는 상당히 뛰기 좋다, 상당히 달릴 때 이 기분 좋음이 생긴다 정도의 오늘 기상 날씨까지 알려드리면서 정말로 오늘 이야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주차 금요일, 이제 곧 또 11주차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 우리는 이 낭만 달리기 하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는 한 발 한 발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쌓이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서로 자각하면서 칭찬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먼저 칭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요번 주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근데 진짜 거의 100일이 다 돼가, 매일 달리기 100일. 이제 곧이야 곧. 이렇게 매일 계속 달리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걸 느끼고, 수많은 주로에서 이 계절을 온몸으로, 특히 겨울이라는 이 섹시하고도 추운, 그리고 낭만, 그리고 감성 넘치는 이 계절에 이 주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영광마저도 함께 가져가니 굉장히 제게는 무한한 영광이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달리면서 사색을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의 사색과 오늘의 주제,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에 대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거를 목표로 할 때 그 목표에서 가장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목표를 위해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나아감에 있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전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오늘 어떤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8km 달리기 하러 주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번 주 테마는 심박 달리기. 저번 영상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마프 훈련, 그 훈련을 뭔가 한다기보다는 이 아니라 그 훈련을 하는 걸 수도 있죠. 140 심박을 맞춰서 달리는 내 몸에 이왕 내가 마프 훈련을 공부했으니 140 심박에 천천히 달리는 조깅의 감각을 내 몸에 한번 익혀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원래 조금 페이스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좀 천천히 한번 쭉 느긋하게 한번 이렇게 140 기준으로 지금 138이고 페이스 545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140 심박이 어떤 감각인지를 익히는 한 주를 일단 오늘 한번 보낼까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뭔가 내가 살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대해서 내게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지금 달려오는 이 기준에 이 짧은 거리지만 한번 좀 사색하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지. 질문 속에서도 답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어떤 걸 목표를 했어. 그러면 그 목표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떤 그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과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부터 챌린지로, 문제로, 이 생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도대체 뭘까? 왜 인간을 어떤 목표를 위해 이 어떤 한 사람이 나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또 챌린지도 함께 가져가게 나에게 이런 숙제를 주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울트라 마라톤 100km 목표를 하고 그 지금 나아감에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실패입니다. 실패. 완전 정반대. 목표와 정반대는 실패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한 발을 못 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를 엄청나게 거창하게 세워놨어. 근데 그 거창하게 세워놓은 목표를 내가 그걸 이행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를 최소 단위로 셋업을 했다 쳐더라도 뭔가 내 목표에 다가가지는 이 감성이 잘 안 느껴진다 라는 또 함정도 있고, 그 목표를 다가감에 있어서 많은 공포와 많은 무기력과 많은 모든 어떤 감정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 목표를 다가갈 때 어떤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를 들면 우리는 달리기를 하니까 100km 마라톤이나 풀 마라톤이나 10km 마라톤, 20km 마라톤을 설정해 두고 그 훈련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십니까? 이행을 만약에 하고 있더라도 한번 내가 그 이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어떤 훈련을 내가 생각했던 난이도로 천천히 올라가다가도 한번 뭐 며칠 쉬거나 내가 이 계획했던 대로 인간이 잘 되지는 않잖아.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고 인생의 지혜를 참 많이 얻었어요. 거기 그 책을 보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 어떤 자기가 어떤 목표로 하는 책 쓰기, 무라카미 하루키는 작가잖아요. 근데 그 작가가 책을 써서 원고를 내고, 그 어떤 스타 작가지만 그 스타 작가도 매일 아침에 본인이 하는 루틴이 있고, 그 루틴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에 하루하루 다가가려고 노력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결과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죠. 목표에 가서 결과를 이루어내는 이것까지도 사실 한 세트일 수 있는데, 근데 결과를 생각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패라는 공포가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과정에 포커싱을 맞추고 매일마다 내가 어떤 내 목표를 향한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화를 계속하는 게 더 좀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그 책에 가르침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모델 시절이나 어렸을 때를 좀 되돌아봐도
어떤 꿈이 많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절망에 빠지는, 자꾸 내가 이거는 안 될 거야 라는 뭔가 계속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거를 못 할 거야. 내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았을까? 그런 생각이 나를 또 무너뜨리게 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공포들을 다 루틴화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는 매일 그 루틴화한 이 루틴을 시행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그 어느 정도의 내가 목표를 나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이 존재는 조금은 지워지더라고요. 아예 없어질 수는 없지. 근데 약간은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km 마라톤을 나가기 위해서 매일 달린다. 근데 매일 달리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쪼개놓고 그 쪼개놓은 프로그램 안에서 나는 그냥 매일 한다. 그 어떻게 되든 목표는 상관없고, 더 중요한 목표는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한 발, 아주 작은 한 발 성장해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목표에 근접하게는 다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매일 하루 조금만 한 발 더, 반 발 더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나 스스로 동기를 하고, 그리고 하루에 정해진 루틴을 이루어 나갔을 때 내가 어쨌든 그 이루어 나가는 그 루틴에서 작은 성취를 계속 맛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또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초는 기세 같은 거거든. 내 어떤 마음가짐. 근데 그 마음가짐이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꺾이면 안 된다는 거지. 중요한 요는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내 목표를 루틴화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내가 완주를 하든 안 하든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 과정에서 나는 성장을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루틴화를 해놓고 그 루틴을 매일 내가 이행했을 때 그 이야기를 사실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사색 주제가 길 위에서 또는 내가 뭐 인생을 살아갈 때 뭐 각자만의 목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스트레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스트레스 참 많이 받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 그 지혜를 배우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지혜는 루틴화를 만든다. 그리고 그 루틴화로 매일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내가 생기고, 그 매일 루틴화를 해 나가면서 이거는 좀 괜찮고 이건 좀 안 좋고, 그렇게 계속 미세 수정도 자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세 수정을 통해서 계속 내가 조금은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그러다가 결과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면 땡큐. 이루지 못해? 그래도 괜찮아. 난 내일 똑같이 또 루틴을 이행하고 또 그 이루려고 한 번 더 또 그 목표에 도전한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생긴다라는 게 중요한 요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또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루틴이랑 또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해. 자꾸 내가 꾸준히 그 문제를 살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목표를 향해서든 뭐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움직였을 때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특히 나도 그렇고 특히 나는 그 문제를 자꾸 좀 회피하려고 하고 미루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제가 뭐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계약서를 이제 날인해야 되고 계약서를 조금 읽어봐야 되고 그럴 이제 업무에 좀 처해졌던 거야. 근데 뭔가 덜컥 그 사회 초중년생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날인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 한 회사가
내가 이 회사에 등을 얻고 이 계약서를 날인을 잘못하면 뭔가 큰일 나는 게 아닐까? 라는 공포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그냥 계속 날인하기 전에 내가 이 계약서를 조금은 이해하고 날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왜냐면 뭐 제1조 몇 항 뭐 중얼중얼 그리고 막 보다 보면은 뭐 7조 참조 뭐 7조에서 이런 사항을 응한다 뭐 그럼 다 7조를 또 봐야 되고 막 되게 좀 복잡한 부분들도 계약서들이 많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계약서를 그냥 계속 내가 아침에 내가 조금만 시간을 여유를 두고 그 일을 업무를 마감하는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시간의 텀을 자꾸 주면서 계속 살펴보는 거죠. 이 살펴보는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계속 그 계약서를 계속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잖아. 그러면 이 계약서를 쓴 의도가 보이더라고. 그럼 이 사람이 이 계약서를 쓴 의도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였어. 왜냐면 나는 정말 좀 계약서나 이런 거는 내 삶에 내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 근데 그걸 내가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 겁이 났어. 근데 계속 그래서 겁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또 계속 날인을 쉽게 못하고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얻은 지혜가, 계속 살펴보면서 그것의 의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해를 하고 날인을 하는 거지. 그냥 대충 잘 했겠지, 원래 항상 하던 업체니까 하고 날인을 하는 것과 그 어떤 계약서의 내용의 그 의도를 파악해서 하는 것과는 이 배움의 크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일을 막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무지하게 막 섹시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또 성향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어떤 일을 하나 맡아서 하더라도 조금 내가 느릴지언정 계속 그것을 살피려고 노력하면 그 의도나 목적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해가 된다. 저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느리거든요. 약간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구간이 남들이 뭐 몇 초 만에 하는 거면 저는 뭐 한 10분이 걸릴 때도 있고, 이해하는 과정이. 왜냐면 저는 조금 이렇게 계속 사색을 하게 돼.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나한테 했던 의도는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좀 성향을 가지긴 해. 그래서 그 성향을 또 업무에 자동값적으로 대입하면서 얻은 지혜가, 자꾸 내가 어떤 것을 살피려고 노력했을 때 얻어지는 시너지들이 확실히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요약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말하고도 뭔 소리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도는 그렇습니다. 저의 의도는, 그러니까 제 영상도 계속 돌려보다 보면은 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지혜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일단 말씀 첨언 먼저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사색에 대해서 조금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 도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그 마음을 먹고 좀 하다 보니까 성과도 잘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공포가 더 많이 올라오죠. 그러면 내가 목표로 나아갔을 때 내가 이 갖고 있는 공포는 무엇인가를 좀 디테일하게 또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회피할 게 아니라. 그래야 제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디테일하게 찾아보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잘 이행이 안 될 수 있지. 막 귀찮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냥 아무 감정과 생각을 투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루틴화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목표를 너무 세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를 가기 위해 내가 오늘 해야 되는 행동, 그 행동을 그냥 그 적어 놓는 거죠, 매일. 그럼 난 오늘 이 행동을 했어. 이 행동에서 느낀 점, 내일은 이 행동을 하면 되겠네. 내일 이 행동. 내일 이 행동 했을 때 또 느낀 점, 내일 또 이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그냥 그 감정으로 가는 거야.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뭐가 되겠다. 나는 된다.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 공포가 찾아옵니다. 실패할 공포.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내가
감정을 뺀 루틴화를 하는 게 제일 어떤 내가 성취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 다가갈 때에 가장 좀 안전한 길이지 않을까? 뭐 모르겠어요. 물론 뭐 선배님들이 더 삶의 지혜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살아온 생각 중에 그 한 꼭지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달리고 책 읽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어젠가 누군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웬만한 남들이 하루 일과를 출근 전에 다 해버리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정을 빼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감정은 빼고 낭만은 있지. 그 OS를 만듭니다. 감정은 빼고 낭만은 가지고 있다. 그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좀 감정을 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이제 좀 스며들었나 봐. 그 무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무의식. 의식이 없이 행한다. 그 하다 보니까 그냥 끝나고 느낀 점. 아, 내일은 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요런 것만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제보다 한 발 더 성장했다. 그러니까 그 느낌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건 자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만큼 하루의 시간을 좀 더 압축해서 살려고 그 노력은 좀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라는 생각. 근데 저는 제가 처해진 상황이 있고 제가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일하느라고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시간에 대해서 핑계대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면 저는 20대 때 너무 많이 놀았습니다. 너무 많이 놀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모델이라는 직업을 나는 모델이야. 난 모델이라는 직업이 있어. 난 모델이라는 직업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나간다고? 약간 이런 어떤 그 의식 속에서 그 명분 하에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 그러니까 30대는 내 입장에서는 많이 놀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딱 들었을 때 지금 내가 이제는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하기 바쁘고 그런 상황을 계속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매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번아웃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달려보자. 달려보면서 또 아침이나 저녁이나 남들이 놀 때 나는 그 시간에 내가 무엇 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책도 읽게 되고 글도 쓰게 되고 글이 뭐 큰 글이 아닙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일기 나 자신을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조금씩 노력했다가 보니 그냥 그것도 엄청난 감정을 투영하지 않았어. 매일 조금씩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루틴을 만들다 보니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뭔가 딱 이루어진 건 없어.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처음 이런 아침 생활을 하기 전 내가 처음 번아웃이 와서 몇 년 전보다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자존감이 높아졌잖아. 그러면 된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목표들 있잖아요.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한다. 그리고 이 달리기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형님들, 후배들, 선배들과 많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거기서 또 수많은 이야기, 저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을 또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런 에피소드를 들으면 책 한 권, 영화 한 권이 나와요. 영화 한 편이 나와. 그럼 그거를 들으면서 나의 삶도 저런 부분을 배울 게 있고 또 저 부분을 내가 조금 내 삶에 좀 가져와서應用해보고 써봐야겠다. 그리고 그게 안 맞으면 안 하고 맞으면 또 내 것으로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배움이 있는 거지. 꼭 배움이 책과 미디어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주변 동료, 내 사람들,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
또 저희 구독자님들 이런 부분들에서 인생을 다 영화 한 편씩 살았기 때문에 배우고 요약으로 들을 게 너무 많습니다. 제 가치관만 어느 정도 그 가치관에 맞아지면.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심리 자체가 이런 미디어에서 누가 이야기하거나 책에서 누가 끄적인 거를 내가 보고 많이 와닿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주변인 친구나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조언이라고 한답시고 혼내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거나 막 조언을 막 하려고 하거나 막 그랬을 때 듣기 싫을 때가 많죠. 근데 그것도 마음을 좀 더 열고 들어보면 걸을 거는 거르고 가져갈 게 있으면 가져가고 가져갈 게 없으면 그냥 오늘 하루 저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고 저분의 또 삶도 응원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그 대화를 끝마치면 또 기분 좋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성장한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터치. 자, 반환하겠습니다. 심박을 거의 못 봤는데 지금 뛰면서 5.30 뛰었고 138에 페이스 625. 약간 심박을 138 정도까지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요 정도로 뛰면 138 정도는 되는구나. 이것도 조금씩 적응이 되네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최근에 이 100일 모닝 아침 러닝 모닝 챌린지 이거 하면서 또 느끼는 많이 사색에서 도출해낸 감정을 또 하나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야. 이제 되게 모순적인 생각이거든, 내 생각에서는. 근데 그 내 생각이 만들어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인생을 약간 관성의 법칙처럼 루틴화해서 살아가되, 관성의 법칙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움직임에는 관성이 생긴다. 그럼 내가 그거를 마음에 투영해서 내 움직임을 루틴화 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싶고 하고 있으면 하고 싶어지는 이런 몰입도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루틴화 해서 계속 나아가면 관성이 생기고,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이 생기고 가속도가 붙죠. 그리고 내가 한번 안 하게 되면 또 반작용의 법칙이 생겨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 그 부분은 유의하면서 관성을 만들어내자 라는 이 핵심적인 인생의 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음은 인생을 사는 어떤 가치관은 관성의 법칙으로 살 때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양자역학으로 살자. 뭐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일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인간관계도 되게 중요하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 사람한테 다가갔어. 이 사람이 그렇게 냉랭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있어? 그냥 다 양자역학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집니다. 그리고 관성의 법칙처럼 살고 근데 뭔가 약간 오늘 생각해보니 그렇다. 너무 한 호흡으로 지금 너무 내가 최근에 느낀 달리기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있던 이야기를 하려고 막 또 오랜만에 두서없이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구독자님들의 귀에 피가 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잠시 까먹고 있었습니다. 벌써 30분이야. 30분을 이야기했어요. 이건 좀 아니 되오고, 또 어쨌든 제 말의 어법을 보면 좀 돌림말이 많이 들어가죠. 돌림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를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을 개인적으로 모닝런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말을 돌려서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 제가 술 취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어떤 공포와 내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현재까지 또 뭐 내년에 가치관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38의 가치관은 제가 정리한 건 딱 그겁니다. 루턴의
유턴의 법칙으로 간성의 법칙이지. 유턴의 법칙이 뭐야? 그건가? 그게 그건가? 어쨌든 간성의 법칙으로 인생을 살되 마음은 양자역학으로 살자.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공존해서 내 그 두 가지 마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행동과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거의 결과에 있어서 상처받지 않게 되는 저의 방어적인 행동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방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나로서 태어나서 나로서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더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게 더 개땡큐 아닌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또 한 번 더 여태 항상 조각처럼 이야기했던 제 가치관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오늘 어쩌다 보니까 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제게 또 공포감이 하나, 공포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깝죠. 두려움이 좀 없을 수가 없이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곧 제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또 한 집안에 어떤 가장이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만 이렇게 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데, 또 내가 이게 좀 또 과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한 가장이 된다라는 그냥 아직 해보지 않은 두려움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아마 있어가지고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접목해서 꾸준히 내가 내 가족을 살핀다, 그걸 제일 법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살다 보면,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옆에 있는 것들이 전부 그냥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지죠. 관심을 안 생기다 보면은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다 보면 골이 또 깊어질 수 있잖아. 그렇다 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혼 승료라는 프로그램과 이혼 결심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결혼함에 있어서 저 사람들은 왜 이혼을 선택했을까 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데 도파민이 막 터져. 이야, 저렇구나. 저 정도 살면 저런 마음을 가지구나. 저렇구나. 저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첫 번째, 아직까지 답을 모르죠. 제가 오히려 선배님들이 좀 많이 댓글로 꼭 이렇게 살아라, 난 이렇더라 한번 남겨주면 더 제 삶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 첫 번째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가장으로서의 무게, 뭐 돈을 벌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책임감 같은 거에 대한 무게가 있죠. 근데 이제 다들 그것에 짓눌려 살다 보니까 이혼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마음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만 하는데 가족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파탄이 나는, 돈이 있어도 파탄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또 아닌 것 같다. 근데 또 돈이 없어서 또 그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와, 굉장히 어렵구나. 굉장히 어려운데 제1 법칙으로 가져가야 될 게, 제가 생각한 건 항상 살펴야 된다. 내 주변을 살펴야 된다. 항상 살피려고 노력해야 된다.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항상 내가 나태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침 루틴이라든지 이런 내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올바르게 계속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려고 노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하면서, 또 마음은 양자역학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그 방향으로 일단은 가자 라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오프닝 35분 찍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제 거의 6.48 달렸거든요. 한 2점 몇 킬로 좀 뛰면서 또 우리 같이 사색하고, 아직 또 클로징이 항상 더 재밌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같이 사색해 보시죠.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메리미,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메리미 달리, 나와 결혼해 줄래요. 결혼이다.
그런 시절 많았다. 하나 둘. 내 안에 숨쉬는 아름다운 그대, 영원히 같은 꿈을 꾼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어요 매일매일 그대와 함께하는 내일이 내겐 천국이 좋았어. 나와 결혼해 줄래요? 갑자기 근데 이런 노래를 그냥 달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불었는데 눈물이 나네요. 정말 좋은 삶 살아야 될 텐데 그것마저도 욕심입니다. 욕심. 가유불급. 과한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제가 오늘 장염을 겪으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음식을 막 다 주워 먹으니까 탈이 나죠. 그 간단한 이치를 살면서 계속 나도 그렇고 모두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치를 느끼기가 어려워서 자꾸 원하는 게 있으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이 욕심을 동력으로 또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욕심이 과해 동력으로 살아감. 물론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때부터 인생의 헬이 열린다고 생각해. 제가 모델일 때도 그랬어요.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현재 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계속 앞만 보고 난 조금 더 올라가야 돼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결국에 인생이 뭐 정해져 있든 운명이든 내가 해서 바꾸든 뭐가 됐든 결과론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어쨌든 오늘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죠. 오늘이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해지는 거지. 내일도 행복하니까. 근데 그리고 과거도 행복해지는 거고 과거에도 행복하죠. 오늘이 행복하니까 어제가 행복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항상 가치관을 생각하며 가치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다 보면 인생의 진리는 정말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거를 계속 어렵게 생각을 하다 보니 삶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 간단할수록 가벼울수록 행복은 또 가볍게 옵니다. 하나 둘. 자 8km 오늘 간단히 또 조깅 가볍게 140 심박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또 달려보았습니다. 약간 오늘 심박이 8km가 134 나오더라. 좀 대화에 더 집중해서 심박이 더 떨어졌던 것 같아. 그리고 페이스는 몇이었지? 페이스 몇이었죠? 그걸 왜 여기다 물어봐. 페이스 몇이었죠? 이게 중요한가 지금? 벌써 봤을 거 아니야. 어쨌든 봤을 겁니다. 뭐 6분 정도 나왔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에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두려운가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사색을 통해서 또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모순이야 모순. 이런 게 좋지 않을까 하다가 또 금방 봐봐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질문이 잘못됐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목표에 있어 두려움? 그게 무슨 말이야? 목표가 뭐가 중요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뭐가 중요해요? 물론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목표는 있어야겠지. 근데 그 목표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오늘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8km 가벼운 조깅하고 이런 또 환경을 보고 출근 전에 어쨌든 지금 내 삶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출근 전에 이렇게 또 낭만을 좀 즐기고, 낭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나이를 떠나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한다. 근데 달리기를 하고자 하고 아침 루틴을 하고자 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청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있고, 그 조금의 소소한 행복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또 그게 청춘이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 행동들이 낭만으로 다가오는 거죠. 뭔가 너무 물질적이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모두 그렇잖아요. 돈으로 사는 거야, 돈으로. 어떻게 보면은. 비하하는 거 아니고 저도 그렇게 삽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돈을 벌기 위한 행동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휴식은 또 다른 돈을 벌기 위한 휴식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잘 쉬어집니까? 그냥 그거는 내가 또 일하기 위한 회복인 거지, 회복. 또 달리기 위한 회복 같은 그런 겁니다. 희생이 그런 거지. 너무 오늘 조금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너무 또 좀 딥한 이야기, 오늘 내 가치관에 대해서 좀 많이 꺼내 보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우리가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두 가지의 감성으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어제보단 조금 나은 삶, 조금 더 행복한 삶, 조금 더 섹시한 삶, 조금 더 내가 뭔가 낭만 있는 삶, 조금 더 내가 청춘 있는 삶, 조금 더 내가 너무 돈보다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삶. 그러니까 요런 게 궁극적인 저만의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오늘 소개드리면서, 저 친구가 또 아침에 뭐 술을 먹었나 이상한 소리를 했었노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저 친구의 인생관을 싹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 그러면 내일 좀 내 인생에도 어느 부분은 적용해서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하시면 더 좋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 말한 거에 가치가 또 붙는 거니까요. 누군가가 내 말에 제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던 내 가치관이 공유가 된다면, 그거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가치가 또 생기고, 그럼 또 나는 행복하고, 그리고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이죠. 1타 2피, 2타 3피, 마당 죽고 돈 죽고 돈 죽고 돈 죽고 마당 쓸고. 어쨌든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한 주간 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다음 주 위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도 낭만 한 모금 먹었다. 그리고 청남대 울트라 화이팅. 결국에는 울트라 마라톤에 나는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또 두고 또 재미있는 또 매일 주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제가 30km 한번 도전해 볼 건데요, 그거를 또 조금은 촬영해서 또 일요일 정도 제가 잘 루틴 시행하고 있다면 일요일에 밤늦은 시간이라도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어쨌든 행복입니다. 행복하십시오. 낭만과 행복과 청춘이다. 렛츠고.